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저희는 풀스택 웹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8차시로 Node.js, Express.js 간단한 활용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학습 안내를 먼저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약 한 4가지 정도의 전달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폼 인코디드라는 방식으로 하는데 키와 밸류 값의 형태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의 형태로 전송이 되는데 파일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텍스트 기반으로 전송하는 텍스트 플레인 방식이 있고, XML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 JSON 타입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RESTful API 서버 다루는 법은, 그 다음에 HTML 전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Tful API 서버 형태로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듈로는 익스프레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로는 JSON, board.json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서버를 편집할 것이고, 이 서버 편집을 한 후에 서버를 구동을 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위의 단계는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자료를 저장하는, 게시판에 자료를 저장하는 파일을, 빈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코어, 서버의 코어가 되는 코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코어가 되는 코드는 이제 get과 post, put, patch, delete 같은 REST 기반의 API를 중심으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서버의 모듈은 이렇게 총 구분을 한다면 4단계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모듈을 추가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이 모듈은 이제 익스프레스 모듈, 웹 서버의 코어 이제 모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파일과 패스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미드레이어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또 업로드하고 또 이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REST API를 추가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고 메인 함수를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코어 개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듈을 추가하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듯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전역 변수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board.json 파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영역의 파일의 영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로 Express.json 미들웨어를 추구할 거고, 그 다음에 URL encoded라는 부분을 미들웨어로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미들웨어는 클라이언트 요청과 그 다음에 서버의 응답 사이에서 이제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 함수로는 이제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load post라는 이 함수에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으로부터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싱크 파일을 통해 가지고 JSON 타입으로 저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REST API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각각의 경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겟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제 우리의 사이트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화면으로 현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의 게시판 형태로 뿌려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글을 쓰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 경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 라우팅 경로를 가지고 여기에 겟 방식, 이 라우팅의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겟 방식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이것에 맞는 폼을 가져오는 거죠. 폼 데이터를 이와 같이 가져오게 되면 이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게시판의 제목, 그리고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입력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될 것이고, 이것의 액션은 이 라우팅 경로는 포스트라는 이 경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URL 인코디드 형식으로 키밸류 값 형태로 JSON 타입으로 넘겨지는 거죠. 그럼 넘어지면은 이것이 리퀘스트의 REQ, 리퀘스트 포드 타입에서 이제 이것을 받을 텐데, 바디 형태로 이제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판에 입력된 입력 정보, 폼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받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중에 모든 컬럼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입력해 달라고 이제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입력된 메시지를 이제 받은 후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혹시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존에 정보가 있을 때 가지고 와서 그것의 맥스값, 가장 마지막 최종 게시글의 아이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에다가 하나를 더함으로써 이제 다음 단계의 게시글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서 입력된 리퀘스트 바디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옮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푸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게시글로 해서 작성했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세이브가 되고 다시 리다이렉트 형태로 다시 처음 이제 이 페이지 홈페이지 루트 경로로 요청해서 읽었던 글들을, 기록된 글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이게 컬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와 같은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미드웨어에서 익스프레스 JSON의 분석에 의해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드웨어입니다. 익스프레스 JSON 방식, 익스프레스 URL 인코디드 방식, 이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포스트 정보를 서버는 넘겨받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버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중에 게시글 하나를 보고 싶을 때 이제 파라미터 정보가 있겠죠. 파라미터 정보가 있으면 그 글을 찾아보고, 그 글이 있다면 보여주고 없다면 게시글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남기겠죠. 게시글이 있다면 그 포스트 방식으로 받은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물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중에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이 내용의 글을 게시글을 수정하셨다면 에디트, 이것을 실행하도록 이 쿼리 URL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이것을 이 아이디를 찾아서 데이터 값들을 불러오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되고, 마지막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성이 되면 이제 업데이트로 이제 쿼리를 날리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쿼리를 날리게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그 글을 현재 해당되는 이제 게시글을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정된 데이터로.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 글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루틴이 이제 게시글 수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딜리트 하는 것은 어떨까요? 딜리트는 이제 그 해당 아이디, 게시글의 아이디를 찾아서 그 게시글을 발견하고, 발견된 게시글에 대해서 이것을 splice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이 splice 함수는 이런 함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를 찾고, 여기에 인덱스를 하나를 지우려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로부터 뭐 2개까지 지우려면 여기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 배열에 대한 해당 인덱스를 지우는 거니까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는 1이 되겠고요. 만일에 0을 쓰게 되면 뒤에 나머지 아이템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함수입니다.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포스트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JSON 타입의 각각의 인덱스 정보들을 배열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sSplice라는 이 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저장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드레이어를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드레이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미드레이어 함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요청,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사이에서 이것을 가로채어 가지고 처리하는 영역을 미드레이어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처리할 때는 뭐 거기에 어떤 로깅 정보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인증에 관련된 세션을 체크한다든지, 폼을 검증한다든지, 또는 파싱, 주어진 데이터를 파싱을 하는데 이게 JSON 타입인지 XML 타입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URL 인코디드 타입인지, 아니면 이것의 정적 파일을 중간에 어떤 활용하고자 하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 사이에서 처리해야 될 영역들을 미드레이어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드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미드레이어가 있고, 또 라우터 레벨에서의 미드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라우터 레벨에서 미드레이어는 별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미드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버의 어떤 코어 스크립트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넥스트라는 것이 바로 미드레이어 영역이죠. 이것을 진행하고 다음 미드레이어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 미드레이어,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여드민 이것을 진행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라우터에 관련된 미드레이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별도의 라우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미드레이어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면 이제 좋은 점이, 이 부분만, 미드레이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드레이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상당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바로 모듈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미드레이어를 추가할 때, 자, 여기에 require 해가지고 실제 여기 동일 폴더든지 아니면 그 하이 폴더에 있는 라우터라는 폴더 속에 유저라는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것의 인스턴스는
이것의 디스크립터는 유저 라우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미드웨어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미드웨어를 적용을 하면은 자, 이제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웨어를 가져왔고 여기에는 지금 이 미드웨어 라우터 객체죠. 익스프레스 라우터 객체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미드웨어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서 특별한 진행이 이제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미드웨어를 또 진행을 하면서 루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로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루트 경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를 여기에 넘겨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 레벨의 미드웨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모듈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라우터에 관련된 미드웨어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상에서 이것을 가져다 쓰는 형태죠.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미드웨어를 그대로 여기에서 가져오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로컬 브라우저 로컬 형태에서 3000번 포트에 유저라고 하는 이 경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 미드웨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 측에서 이와 같은 이제 정보를 나타낸 거죠. 사용자가 유저 라우터에서 게시라는 방식으로 이 어떤 URL을 기록을 했고 이제 이것은 서버 측에서 로그로 남겨놓은 콘솔 로그로 남겨놓은 거고 이 단계가 끝난 후에 next 다음 미드웨어를 수행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send user home이라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이 메시지를 리스판스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간단한 어떤 라우터 레벨의 미드웨어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그 미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미드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모듈을 추가를 하고 자, 이 라우터에 관련된 이제 미드웨어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미드웨어를 정의를 했는데 이 라우터의 미드웨어는 지금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인데 이 파일에서 자, 여기에는 경로가 이것을 라우터 미드웨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URL이 어드민이 포함되어 있을 때, 경로가 어드민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라우터 미드웨어를 쓰겠다는 거죠. 만일에 특별한 어떤 URL 없이 그냥 홈 디렉토리를 치게 되면 얘는 이 일반 라우터를 적용받게 됩니다. 홈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만일에 사용자가 어드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왔어요. 어드민이라고 하고 특별히 파라미터가 뒤에가 없습니다.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만일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어드민이라는 이 경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없는 것이 되는 거고 어드민이라는 경로가 있을 때만이 이제 다음 단계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드민인데 경로가 어드민인데 토큰의 어드민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드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토큰 리퀘스트 쿼리의 토큰이 어드민이 아닌 경우는 토큰이 어드민이 아닌 경우는 권한이 없는 거지만 만일에 권한이 있다면 어드민이나 토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미드웨어로 진행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 미드웨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드웨어에서 관리자 모드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자 정보가 도메인 정보가 유저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드민으로 들어왔는데 어드민 폴더에 유저라는 이 구분을 가지고 파라미터가 이것의 어떤 토큰이 어드민인 경우는 사용자가 관리할 사용자 목록이라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토큰 방식으로 미드웨어를 이렇게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 한번 그러한 미드웨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류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미드웨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류 처리를 하려면 이 미드웨어의 첫 그 파라미터로 에러 부분이 포함이 될 때
에러 핸들러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에러 핸들러를 일단 모듈로 추가를 했습니다. 모듈로 추가를 했고, 자, 여기에서 이런 경로가 들어왔을 때 에러 테스트라는 강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죠. 여기가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미드렉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등록을 했을 때는 에러를 강제로 발생을 했어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에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해당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에러가 이 유저를 확인했기 때문에 에러를 실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우리는 두 가지 파일을 다뤄볼 겁니다. errorhandler.js 코드하고 server.js 코드를 하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서버를 구동을 해 놓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에러 테스트라고 들어왔을 때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금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자, 이런 미드레에서 이 요청이 체크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해당되는 미드레를 실행하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 정상적인 다음 단계의 미드레를 실행하는 방법, 지정된 미드레를 실행하는 방법,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미드레를 실행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get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이것에 대해서 미드레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쿼리의 토큰, 이 토큰의 이 에러 부분, 여기에 에러 부분이 yes다, 이게 에러 부분이 yes다 그러면 오류를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오류를 발생하면 그 오류에 대한 미드레어를 실행하는 거고요. 오류에 대한 미드레어를 실행하는 거고, 특별하게 이 쿼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yes가 아니었다, 에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이 스킵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스킵에 대한 부분이 yes였다. 그러면 지정된 라우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지정된 라우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라우트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체크라고 해왔기 때문에 지정된 라우터는 이쪽으로 이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여기가 특별하게 뭐 이런 것도 아무런 거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의 미드레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드레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보는 것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때 우리가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때 이 에러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미드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SON 타입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중간에 이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이 JSON 타입인 경우는 그것의 바디를 받은 후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일반 첫 번째 현재 있는 board.js 파일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오고, 그것의 마지막 값 하나를 더한 값에다가 실제 값을 등록을 하고 로딩을 한다.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 이렇게 어떤 JSON 타입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쿼리 스트링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쿼리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키 밸류 값 형태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extended가 false인 경우는 들어온 값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도 이 중첩된 것을 이것을 중첩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키 밸류 형태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이것은 실제 이것이 키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의 키와 이것의 밸류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그냥 문자열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단순 형태로 받는 것은 extend가 false가 되었을 때 단순 형태로 받는 것이고, 만일에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중첩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중첩된 형태로 받기 위해서 tru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extend를 true로 해서 URL encoded 된 값을 받는 것이 전체를 포용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업로드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 템플릿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응답을 하는데 이미지나 파일을 업로드한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주제가 있고 그 업로드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업로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게 될 거고 이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보드.json 파일로 저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젝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 4, 5번까지는 우리가 하던 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서버 영역과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거고 여기에 이제 그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게시글을 저장하는 것은 보드.json으로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별도의 업로드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버 측에서는 서버 측의 내용에 가보면 이런 디렉토리 구조에서 업로드된 폴더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드라는 파일에는 게시글들이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첫 번째 작업으로 이렇게 게시글을 보게 되고 새 글을 쓰게 되면 글을 작성을 하게 되고 작성된 글이 저장이 됨과 함께 또 새롭게 글도 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이미지가 있는 경우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파일이 있는 것은 이렇게 파일이 첨부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게시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UI, UX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여기서부터는 파일 업로드 게시판의 코어 파트인 server.js 코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모듈을 추가하는 부분이죠. 모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서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들, 이미지 파일들 또는 일반 파일들을 저장하는 업로드 폴더에 대한 내용, 폴더가 만일에 없는 경우는 생성을 하고 있으면 그 경로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할 때 파일명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와 파일명 형태로 변경하는 부분을 여기 코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로 데이터베이스로 board.json 파일이죠. 이 board.json 파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게시글을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된 게시글을 가져오는 파트가 load post 그 다음에 실제 새로운 게시글을 썼을 때 그것을 이 board.json 파일에다가 저장하는 함수를 갖다가 save post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게시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파일 업로드 게시판을 이제 열어서 새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새 글을 작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새 글을 작성하는 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제목과 내용을 쓰게 되고 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게 되고 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한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 서버 측에서는 이 포스트에 대한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드레이어 영역으로서 파일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업로드된 싱글 파일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캡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업로드 싱글 이 파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싱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업로드 싱글에 대한 것은 멀테르라는 모듈 함수를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모듈을 추가하는 파트가 있고 모듈이 추가된 이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될 때 이것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으로 요청이 됩니다.
멀티파티 폼 데이터 형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될 때 업로드 싱글이라고 하는 미드웨어가 실행이 되어서 요청과 응답 사이에서 이것을 가로채 가지고 이제 실제 파일에 대한 내용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 처리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파일을 저장소에다가 우리는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된 폴더의 역할을 하는 분이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이 폴더에 대한 내용을 폴더라는 내용으로 실제 파일의 내용을 저장을 하고 파일명에 대한 처리를 이 어노테이션, 파일 어노테이션 영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업로드 미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처리를 하는데 게시글의 내용이 이제 보드.json 파일에 이제 정의함으로써 이 업로드 프로세스가 마무리 됩니다. 클라이언트 포스트 리퀘스트의 포스트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서버 측에서 넘겨받은 이후에 미드웨어 업로드 싱글로부터 데이터를 진행합니다. 업로드 싱글 미드웨어가 진행이 되면서 멀테르라고 하죠. 이 멀테르의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멀테르 함수 실행이 됐을 때 먼저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데스티네이션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어노테이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일이 업로드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이제 여기에서 오리지널 네임, 이게 파일 원래의 이름이죠. 여기에서 익스텐드만 뽑아낸 것, 그리고 실제 네임의 익스텐드를 제외한 실제 베이스 네임 이름, 그리고 아마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만일에 한글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 한글을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이 필터링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한글 본래의 이름으로 생성해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니크한 네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업로드 폴더에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날짜와 이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실제 업로드가 된 이후에 여기에 있는 파일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파일의 이름은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이 이름을 링크를 삼아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진행하여서 파일 업로드에 관련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